자, 그럼 이제 세균의 증식 조건, 세균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제 마지막 남았죠? 수분입니다. 수분. 6번째 수분. 자, 근데 수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분을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수분 활성도를 따지죠. 그래서 이 수분, 식품 내 수분을 모든 수분을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보통 수분 활성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분 활성도의 정의를 두 가지 확인해 두세요. 식품의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서의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율로 나타나기도 하고, 물의 몰수를 식품의 물에 녹아있는 용질의 물수와 물의 몰수의 합으로 나눈 값,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럼 이런 수분 활성도와 관련해서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 근데 이거는 뭐 세균만 기억해 두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기본이 되는 세균, 효모, 곰팡이를 비교해 두시면 좋은데요.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세균이죠. 0.9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효모예요. 효모 0.88 이상.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곰팡이죠. 곰팡이는 0.80 이상. 그래서 보통 곰팡이는 좀 수분 활성도가 낮은, 그러니까는 수분 함량이 좀 낮은 건조식품에서 잘 발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건조한, 왜 지금 보니까 곰팡이가 잘 피는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가 0.8인 경우, 이때는 세균이 증식하지를 못해요. 세균이 발육하고 증식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곰팡이가 우세하게 잘 자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곰팡이는요, 세균이 잘 못 자라는 환경에서 잘 발육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표적으로 건조식품이 대표적인 식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거보다 더 수분 활성도가 낮은 식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요. 내건성 곰팡이. 그 다음에 내건성 곰팡이보다 더 낮은 거 좋아하는 거, 내삼투압성 효모. 그러니까 삼투압에 견디는 거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낮은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거, 내삼투압성 효모. 그러니까 삼투압에 잘 견디는 미생물들이요,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도 생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은 이거죠. 세균, 효모, 곰팡이지만 가장 낮은 데에서 가능한 거 내삼투압성 효모입니다. 보통 이거는 뭐 0.60 이상. 자, 이렇게 해서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를 비교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 가능한 거 내삼투압성 효모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이듯이요, 발육 가능한 그 상황을 보면은 내삼투압성 미생물, 내삼투압성 효모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의 용질 농도의 증가에 대응해서요, 세포 내의 특정 용질을 축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용질을 축적시켜서 세포 내 삼투압을요, 외부보다 높게 유지하는 겁니다. 내삼투압성 미생물이 보통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삼투압이 높아지면 일어나는 현상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탈수죠. 우리 왜 배추 소금 절인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배추에다가 이렇게 소금 뿌려놓게 되면 삼투압이 높아져서요, 배추 안에 있던 수분이 다 밖으로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 버리죠. 이렇게 삼투압이 높아지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당연히 삼투압이 높아지면 미생물, 세균에 있던 수분도 뭐예요? 빠져나가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생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삼투압성 미생물들은요, 특정 용질을 농축을 시켜가지고 밖에 외부 환경보다요, 삼투압을 높게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갈 리가 없지요. 자, 그래서 내삼투압성 효모가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증식할 때보다요, 어떨 때 더 많은 수분 활성도를 요구하냐면 포자가 발아할 때요. 여러분, 포자는 여러분 씨와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식물의 씨가 싹이 나려면 영양분과 수분과 적절한 햇빛과 여러 것들이 요소들이 필요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포자가 발아해서 다시 세균 상태, 세포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또 같은 동일한 미생물이라도요, 증식 환경의 pH, 영양 조건, 그리고 유리산소의 유무,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를 저하시키는 물질의 존재 등에 따라서요, 생육에 요구되는 수분 활성도가 어떻게 된대요?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는 수분 활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적 상태. 지금 미생물이 좋아하는 최적 온도예요. 최적 온도. 그 다음에 최적 pH예요. 자, 지금 현재 이 미생물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 그 다음에 이 미생물이 제일 좋아하는 pH예요. 이때 요구되는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와 수분 활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최저 수분 활성도가. 생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쵸, 더 낮아져요. 맞아요. 다른 조건이 지금 상당히 나한테 좋은 조건, 유리한 조건이니까요. 수분이 조금 적어도 어때요? 생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가 더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조건에서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수분 활성도가 보통 높을수록 지금 미생물들이 잘 번식을 하죠. 잘 생육하죠. 잘 증식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증식이 왕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식이 왕성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분 활성도가 제일 높은 게 얼마냐면 1.0이잖아요. 그럼 수분 활성도가 1.0일 때 잘 증식한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그죠? 틀려요. 이거 순수한 물이에요. 수분 활성도가 1.0이라는 소리는요. 순수한 물이라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 순수한 물은 있는데 뭐는 없을까요? 영양분들이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 오히려 증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분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수분 활성도 의미 파악해 두시고요.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 좀 비교해 두셔야 되겠죠? 얼마가 필요한지 각각. 그 중에서도 이제 내삼투압성 효모가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도 생육이 가능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 활성도에 대한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식에 필요한, 세균 증식에 필요한 조건들, 증식 조건과 관련된 것들은요, 세균과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형태로